안녕하세요. 첼리브라입니다. 한 2시간여에 걸쳐서 각종 자료하고 데이터하고 뭐 근간에 나와 있는 뉴스들을 종합해서 이번 세 번째 영상도 이제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뭐 지금 코인 시장이 막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올라갈 것 같이 막 이러면 사람들이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막 이렇게 한편으로는 희망이 막 이렇게 샘솟는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막 흥분 조금, 요즘에는 어깨도 들썩들썩하고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도 올라줘서 좀 약간 그런 면이 없잖아 있는데, 단 중요한 건 뭐냐면 다가오는 25일 금요일 날, 그때만 이제 조심하면은, 그 고비만 넘기면 제가 봤을 때는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완성되는 구간이 5월 초에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옵션 만기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 비트코인이 4만 1000달러, 그러니까 지금 4만 2000달러니까 약간이죠. 한 1200달러 정도 떨어질 가능성이 없잖아 있긴 한데, 이더리움은 2800달러. 근데 만약에 이렇게 설상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5천 몇백만 원에서 100 몇십만 원 떨어진다고 해서 그게 폭락이라고는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단 중요한 건 밑꼬리를 말면서 그 어떤 페이크적인 어떤 그 25일 날 시장 상황을 보여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제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온적인 상승에 미온적인 하락이라서 여기서 트레이딩 한다는 게 상당히 아마 까다로울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이더리움도 뭐 오전에도 3,000달러를 돌파를 못했는데 지금도 그냥 빨간색도 아니고 연한 핑크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온적으로 지금 시세가 왔다 갔다라고 지금 현재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제가 왜 25일이 되게 중요하다, 특히나 이제 한국 시장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볼륨량이 급작스럽게 바이낸스부터 해가지고 전체 전 세계 거래소가 감소를 했잖아요. 근데 업비트만 유난히 진한 녹색으로 있다는 얘기는 시장 자체가 지금 한국 시장은 좀 약간 활성화됐다고 보시면 되거든. 이 얘기는 뭐냐면, 코인 실명제가 되기 전에 짜잘짜잘한 한국 업비트를 이용했었던, 차명 계좌를 사용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거래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제 얘기가 논리가 틀린가요? 그래서 실명제가 들어가면 차명 계좌를 사용 못 하잖아요. 예, 개인의 어떤 뭐 고유한 그게 들어가야 되니까, 정보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하고 특히나 이제 내일, 오늘 밤하고 내일이 아마 고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이 다시 뭐 녹색 컬러로 변하면 상관이 없는데, 내일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좀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덜컹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프리미엄이 뭐 많이 껴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뭐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0.58%면 예전에 비해서 김치 프리미엄이 많이 껴있는 상황 아니거든요. 비트코인 캐시만 빼고 나머지는 뭐 1%가 채 되지 않는 프리미엄이라서 지금 현재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25일날 업비트 트리블률 적용이 되고,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25일이죠. 3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옵션 만기일이라서, 제가 아까 초반에 비트코인은 4만 1000달러, 그리고 이더리움은 2800달러까지 밑꼬리를 말면서 찍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근데 이것에 관해서 너무 지금서부터 불안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고, 내일 이제 한 번 더 오전서부터 저녁까지 상황을 보시면 아마 인지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오스에 이제 투자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아마 힘드신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이오스가 됐건 뭐 비케가 됐건 뭐 네오가 됐건. 근데 이게 되게 중국에서 또 통수를 치는 게,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에서 차이나 모바일이 중국에서 가장 큰 통신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오스를 통해서 NFT를 출시한다. 로컬 마켓에 관해서. 그리고 네오도 마찬가지로 NFT하고 적용해서 발표를 예전에 했었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추가적 사항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번 달 말이죠. 거의 뭐 이번 달 다 말까지 다 왔는데, 예전에 이제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에서 발표한 바로는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NFT 마켓에 관해서 발표할 거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발표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거는 기억을 해 두셔라. 만약에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NFT 마켓에 관해서 발표를 한다면 아마 이거는 이 코인들한테 중국 관련한 특히나 이제 BSN하고 관련돼 있는 코인들한테 상당한 호재로 이번 달 말에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걸 또 한 가지 말씀도 또 드리고 또 하나의 이제 제가 강조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G7 서방 선진 G7 위주의 국가들에서 전 세계가 어떤 그 패러다임 자체가 G20 쪽으로 옮겨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사를 계속 보시다 보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마 아실 거고 이런 뉴스가 사실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 시장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계속 보시다 보면 아마 느낌적인 느낌을 아마 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주재 러시아 대사가 푸틴이 G20 정상회의 참석을 예정했다. 지금 현재 막 이렇게 아직 그 분쟁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다. 과연 그래서 어떻게 인도가 이번에 주재국이거든요. G20. 근데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부총재인 도디 부디 왈루요는 월요일 인도네시아의 입장은 중립적 입장이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20 지도부를 사용할 것이지만 러시아는 참석할 강력한 의지가 있었고 그래서 중립이다. 인도네시아는 중립이다. 예전 같으면 이거 말도 안 돼. 미국에서 너네 이렇게 해 하면 거의 다 그냥 고개를 푹 숙였잖아요. 그죠? 괜히 뭐 제재를 당할까봐. 근데 지금은 다 이상하게 이게 사우디아라비아부터 아랍에밀레이부터 인도네시아, 인도 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어느 순간부터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G20 쪽으로 전향되는 게 아닐까. G7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과거 수십 년 동안에 뭐 어떻게 보면 전 세계 패권에 관해서 이들이 주도를 했죠. 뭐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해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이 G7 국가들이 IMF 통화바스켓에 있는 SDR에 4개나 차지하고 있어요. 거의 다 대부분 통화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엔저화가 지금 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아마 이미 아실 거고 G7이 그래서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달러는 마지막에 결국 무너지긴 하겠지만 엔화가 좀 크랙이 가고 그 다음에 유로화가 가고 그 다음에 파운드화가 가고 그 다음에 달러에 크랙이 가지 않을까. 그래서 크랙이 가기 시작해서 중앙은행의 통화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크립토 커런시, CBDC, 스테이블 코인하고 연계해서 가상자산 시장의 붐이 그냥 단기간에 2017년 말에 급작스럽게 막 폭등했다. 뭐 몇 년간의 하락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주식시장 같이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많은 전문가들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시장에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G7 위주의 국가에서 G8을 합하면 러시아인데 자 러시아는 이제 사이가 안 좋죠. G7하고는 근데 G20 국가가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중국, EU, 인디아,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인도네시아, 사우스아프리카, 한국, 터키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G20라고 봤을 때 거의 여기서 반 정도는 반서방이나 아니면 중립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뭐 러시아나 중국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그리고 인도, 브라질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오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에서 핵잠수함 기술을 좀 도와달라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브릭스 국가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좀 이쪽으로 편중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전하고는 좀 패러다임 자체가 다극체제 쪽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게 아닐까. 기사를 하나하나 이제 계속 보시다 보면 이제 통화 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아마 해석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르빗 체인에 관해서 노승훈님인데 되게 열심히 댓글을 항상 달아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그러니까 오르빗 체인에 관해서 진심인 분이죠. 근데 저는 진짜 존중합니다. 예. 코인에 관해서 그렇게 어느 정도 진짜 많이 분석을 하셨기 때문에 확신도 많이 가지시기 때문에 저도 이제 영상에서 이제 언급을 드리는데 어떤 코인인가 저도 이제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 오르빗 체인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거는 좀 제가 좀 가장 우려스러운 건데 해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데
메이저라고 할 수 있는 거래소에는 해외 거래소에 상장돼 있지가 않아요. 근데 국내 거래소에 빗썸에, 특히나 업비트도 아니고 빗썸에 유통량이 75.35%예요. 이거는 좀 제가 개인적으로 우려스러운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괜찮은 코인이고 검증된 코인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만 중요한 건 빗썸에서 이슈를 가지고 좀 약간 장난을 칠 가능성이 높아서 폭등을 하면 반드시 이익 실현을 아마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기엔 워낙에 이제 빗썸이나 뭐 작디 작은 어떤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클레이튼하고 연계되어 있는 인터체인 전용 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르빗 체인은. 그래서 제가 미리 안랩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가장 최근에 안랩하고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랩이 어떤 건지는 아시죠? 이번에 대선 출마를 안철수 후보님이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당을 통합하면서 그 윤 당선인 그분이 당선이 되면서 이제 뒤에서 후면에서 아마 정치적으로 뭔가 보조를 제가 보기에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이분이 이제 안철수 이분이 그 이 안랩 연구소를 설립을 하셨죠. 예, 이 바이러스 관련해서. 근데 어떤 게 있었냐면, 이래서 오르빗 체인이 오늘 올라가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안랩이 사상 최고가 경신했다. 안철수 지분 가치가 3,270억 원. 뭐 요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정치계랑 연관이 돼 있지 않나, 제가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유추를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치계를 떠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아마 후면에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테마식으로 막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안랩이란 주식이 올라가면 분명히 오르빗도 향후에는 분명히 관련이 없잖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 코인 마켓하고. 그래서 코인데스크 코리아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약간 존중한 미디어가 몇 개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코인텔레그래프랑 코인데스크는 가장 믿을 만한 그러니까 매스 미디어라고 보시면 돼요. 코인 관련해서. 네. 뭐 전 세계가 됐건 한국 관련해서. 근데 안랩하고 오지스, 오르빗 체인 검증인 합류, 이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코인데스크에. 근데 아무 기사나 제가 아무 코인이나 기사를 써주지 않는다. 코인데스크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검증이 됐다는 얘기고, 여기 있다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이번 협력으로 오지스는 안랩의 블록체인 분야에 대한 기술적 자문을 지원하고, 향후 오지스 생태계 내 다양한 사용자, 개발 협력사 등과 협력할 계획이다. 이게 아마 크라이막스인 것 같은데, 이 문장이. 제가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 괜찮다, 괜찮은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그래서 제가 이 코인을 지금 소개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녹음하기 전에 11% 정도가 올랐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이거를 당장 사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자하고 계신 분들 중에 불안해 하신 분들은 좀 이거를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시장이 워낙 작은데 거기다가 빗썸 위주로 73%가 넘게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본에서 메이저 거래소인 여기 코인체크라는 거래소가 있는데, 나스닥에 이게 상장이 된대요. 그래서 1.25 빌리언의 딜이 형성됐다. 그래서 코인베이스부터 뭐 지금 보면 거래소가 하나 둘씩 이제 상장이 되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일본은 되게 보수적이잖아요. 코인에 관해서. 전 세계에서도. 근데 이 코인체크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코인체크에 상장되어 있는데, 보수적인 일본에서 코인체크에 상장되어 있는데, 그게 또 그 코인체크가 나스닥에 상장됐다. 그러면 그 얘기는 여기 마켓에 있는 코인들도 검증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리스크코인, 그리고 뉴 이코노미 무브먼트, 일명 넴이라고 하죠. XM. 그래서 아까 댓글에 XEM 투자하셨는데 오랫동안 물려 계셨다. 이거 괜찮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이걸로 설명이 다 끝난 것 같아요. 일단 이 거래소가 상장이 됐다. 근데 여기 상장돼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나코인, 베이직 어텐션, 오미세고, 그리고 이더리움, 백텀, 라이트코인, 스텔라 루멘, 아이오스트, 이더리움 클래식, 요즘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더리움 클래식, XRP, 비트코인 캐시, 큐텀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큐텀도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검증이 끝났습니다. 큐텀도 검증이 끝났고 비체인도 자꾸 반복해서 물어보시는데 걱정하실 코인들이 아니에요. 비체인, 큐텀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엔진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어떤 분이 예전에 저한테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지금 현재 엔저가 가속화되고 있다. 일본이 저성장이라서 돈을 아무리 풀어도 돈 값어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지지 않겠냐. 그러면 일본 마켓에서 관련돼 있는 코인들이 많이 오르지 않겠냐. 이걸로 설명이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엔저 현상이 가속화되고 엔화가 붕괴되는 시점이 분명히 어느 순간에 올 텐데 어쨌건 관련된 코인들이 많이 오르지 않을까. 그리고 거의 이제 마지막인데 웨일 알럿에 여기 1조 달러 규모의 여기 USDT가 발행됐다. 이거는 거래소 이동이 아니라 발행됐다는 얘기거든요. 발행이 됐다는 얘기는 소각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금액이 1조 달러가 거래소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하나 25일날, 그러니까 24일 밤부터 25일날 경에 만약에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하단이 만약에 지지선이 깨진다. 그래서 설상 깨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밑꼬리가 말렸었고 여기서도 밑꼬리가 말렸었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41,000달러 정도면 밑꼬리가 여기 깨지거든요. 이 지지선이 깨지는데 어쨌건 밑꼬리가 말린다면 다시 이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구간은 25일날 고비만 잘 넘겨보자 라는 의미에서 이번 영상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리고요. 좋은 저녁 시간들 되시고 너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지 마시고, 그리고 특히 XRP 투자하시는 분들 이더리움 클래식 보시면서 상대적 박탈감 너무 많이 느끼지 마세요. 느끼지 마시고 부하 내동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내가 3년 동안 투자했는데 이거 코인 끝났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길어봐야 7, 8월 정도에 종료될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그냥 추상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버텨보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영상 만들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탈리온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